조상을 모시는 제사, 군기를 잡는 선배,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는 아내. 현대사회에서 유교는 꼰대 문화의 상징이 됐습니다. 그럼 4대 성인으로 불리는 유교의 창시자, 공자는 실제로도 전형적인 꼰대일까요? 위대한 스승으로 불리며 한 나라의 왕에게까지 지혜를 가르친 공자는 사실 천민 출신입니다. 고대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였던 기원전 551년경 노나라에서 귀족인 아버지와 농민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신분차를 뛰어넘는 이 사랑은 야합, 즉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졌죠. 아버지는 어머니가 임신한 지 얼마 안 되고 세상을 떠나서 아들이 생긴 것조차 몰랐습니다. 공자는 가난한 외할머니 집에서 어머니와 살면서 별다른 교육도 받지 못하고 농사일을 하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정체를 알게 되는데요. 그렇게 15살이 되던 해 농민에서 귀족으로 신분이 바뀌어 공부를 시작합니다. 모든 지식을 기초부터 쌓는 건 힘든 여정이지만 학문은 그를 사로잡았고 평생 뜻을 두고 전념하기로 결심하죠. 20살부터 하급 관리직을 시작으로 꾸준히 일하면서도 주나라 간제와 예법을 공부한 공자는 예 전문가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두 계층을 모두 경험한 독특한 성장 배경으로 폭넓은 세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일도 잘하고 학문도 뛰어난 그의 주변에 제자들이 모이는데요. 나중엔 무려 3천여 명의 제자들이 공자를 따랐다고 알려집니다. 힘의 논리 속 갈등이 끊이질 않았던 시기, 우리 안에 선한 성품을 토대로 평화롭게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한 공자. 제자들에게 사회와 이전의 사상을 공부하며 깨우친 유교 사상을 가르치는데 이러한 대담이 쓰인 논어는 오늘날까지 인문고전으로 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윤리적인 가치를 사유하며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죠. 유교의 근본 원리는 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공자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진 따뜻한 마음을 바탕으로 타인을 선량하게 대해야 한다고 하죠. 이를 실천하는 행동 방침은 서인데 그 구체적인 방법이 기소불욕, 물시어인,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베풀지 말라는 겁니다. 나아가 자신이 원하는 바를 남에게 베풀라는 적극적인 의미로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입장을 바꿔서 남을 위하라는 건 당연한 얘기 같지만 공자가 활동한 시대엔 사람 간, 즉 귀족과 하층 백성 사이에 어마어마한 격차가 있음을 잊어선 안 됩니다. 공자는 통치자에게 하층 백성도 당신과 같은 사람이니 그 처지를 헤아리라는 조언을 건네기도 하는데요. 단, 그렇다고 공자가 신분제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닙니다. 하층 백성이 귀족을 위해 성실하게 일하길 바라는 등 여전히 통치 질서를 옹호했다는 점에서 사상적 모순이 있고 당대의 틀을 깨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죠. 하지만 인권 개념이 정립되기도 전에 사람의 존엄성을 주장한 걸 보면 개방적이고 급진적이란 걸 알 수 있는데요. 공자는 하층 백성도 얼마든지 공부하는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등 자신의 사상을 실제로 실천하기도 했습니다. 유교의 또 다른 핵심 개념인 예는 인을 실천하는 예절로 질서가 바로잡힌 상태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우리에게 익숙한 3년상이 있죠.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3년 동안 묘 옆에 거처를 짓고 살아가며 아침 저녁으로 식사를 올리는 등 살아계실 때처럼 섬겨야 하는데요. 이는 현실적으로 무척 어렵기에 유교의 후진성이 나타난 대표적인 예시라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한 건 고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공자의 한 제자가 3년상은 너무 길고 1년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자가 3년을 제시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난 뒤 부모에게 3년 동안은 안겨 있어야 자기 발로 우뚝 설 수 있으므로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인 거죠. 또 애통함과 슬픔이 깊기에 자신을 위해서도 일상으로 돌아오기까지 충분한 애도기를 가져야 한다는 건데요. 중요한 건 1년, 3년 같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절차의 의미를 알고 마음에서 우러난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유교의 본질적인 정신은 사랑인데 시간이 흐르며 형식에만 집착하는 식으로 변질돼 꼰대 문화랑 꼬리표가 붙었죠. 공자가 살아있다면 사상이 오염됐다며 안타까워하지 않았을까요?
기원전 479년 73세 나이로 세상을 떠난 공자는 말년까지 제자들의 교육에 힘썼습니다. 공자가 사라진 뒤에도 유교에 맥을 잇는 학자들이 쏟아져 나와 역시 최고의 스승임을 보여주고 있죠. 꼰대가 아닌 반듯하고 강직한 사람의 전형인 공자. 우리도 그를 보며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건 어떨까요?